인수분해, 리호. 지금부터 세 표는 한 사람, 리호라는 한 시인, 젊은 시인, 시인의 특집에 나왔던 글들, 사이펀사 가요로 특집에 나왔던 거를 시인 한 사람의 세계를 분석해 봅니다. 인수분해, 무당벌레, 무당벌레, 나를 그리 부르는 사람이 웃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돈을 원함. 이거는 읽어나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우선 여기 입구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인수분해부터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라는 게 요런 표시 같은 중학교 3학년 수학 인수분해 공식을 기억나게 하죠. 그치?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등식에서처럼 요소들이 갖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면서,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게 그 요소들, 거기 속에 들어있는 인수들을 나눠서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요런 요소들, A와 B와 이런 인수로 나눠져 있다, 분해되어 있다. 그거를 말하는 공식인데, 수학 공식인데,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많은 요소의 복잡한 요소들을 그 내재적 질서를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이론이죠. 그죠? 근데 너무 복잡한 공식이니까, 매번 인수분해를 논리에 따라 할 수 없으니까, 그 공식을 암기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이 리오시는 근대 산업의 기계 문명의 기능의 향상과 발달이 그게 수학적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리오시는 그 인수분해를 새롭게 수학적 약어가 아닌 언어로 제시한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보게 되면 요거는 무당벌레는 무당 곱하기 벌레로 인수분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나를 그리 부르는 사람이 웃더니 그 다음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돈을 원함. 이렇게 두 요소로 다시 인수분해를 한 거죠. 무당벌레는 이 앞부분에 요거고, 그러니까 무당벌레 뒤쪽은 이렇게 요소로 분해한 거죠. 인수분해죠. 무당벌레라는 단어는 한 개지만 사실은 이렇게 요소들을 이렇게 한 개로 일상적인 단어 같이 보이지만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 다소 무질서한 집합처럼 보이죠. 무당벌레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이런 무당벌레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개나 소나 돼지 같은 용은 봤지만 무당벌레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그게 빛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 부리는 사람이 웃더니 내 생각에 나는 그런 게 보여요. 너는 무당 같다. 라는 지책을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무당 같은 기존의 질서에 포함될 수 없는 질서, 다른 어느 쪽이가 나는 지금 무당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 인식 가능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이 인수분해라는 시를 쓴 이유는 기계 문명에 의한 인수분해, 그걸로 만들어낸 지금 세상에서 시인이 부당한 굴욕을 당했죠. 너는 무당 같아.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으로 다른 인수분해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리 부르던 사람이 웃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돈을 원했다.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비웃던 사람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돈을 원한 것으로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문명의 자본주의 산업체계 속에서 그 속에서도 시적 상상력의 인수분해 교육이 수학적 인수분해 교육보다 더 효율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됐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벌레, 무당 곱하기 벌레처럼 인수분해 공식을 새로 만들어 가지만 이런 해설서가 필요하겠죠. 실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언어 체계를 구축해야 되니까 새로운 세상을 읽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나를 부르는 사람이 나를 그리 부르는 사람이 웃더니 처음에 그랬었다고요. 웃었어요. 넌 무당 같아. 시를 쓰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 무당 같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글을 써. 그러더니 결국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돈을 버네. 그러니까 무당벌레라는 기준을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나를 비웃던 사람이 사실은 나처럼 이렇게 무당벌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던 거죠. 장수하늘소도 보세요. 장수하늘소 장수 곱하기 하늘 곱하기 소로 분석했어요.
이게 이런 세 요소로 분석한 거죠. 인수로. 신 목사의 딸들이 흩어져 장사꾼이 된 후 가장 잘 된 케이스는 돌장수였다. 장수. 하늘에 계실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땅에서는 같을까 뼈가 우려 먹을 지구에서는 홈이라는 단어는 없음. 좀 어려워서 다 썼어요. 인수분해 공식을 지금 설명을 했었는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인수분해 공식을 보여줬어요. 이 기계 운명의 언어 체계 속에서는 장수할수는 곤충이죠. 근데 새로운 언어 속에서는 다른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죠. 신목사의 딸, 아마 무당이라고 해야 하나 비웃었던 딸인지 누구지 모르겠어요. 그 딸 중 하나가 성공적인 돌장수가 됐겠죠. 이 장수하늘소에 그때 손을 아마 장소일지 모르고 이 하늘이라는 단어, 장수 하늘소 하늘. 근데 그거는 지구에 살고 있죠. 장수하늘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구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소라는 단어가 장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하고 시의 뜻이 같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무당이 하는 짓 같다는 비난을 받은 시적 창작의 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있었겠죠. 그로 인해 아버지가 죽어서 화장될 때까지, 즉 뼈까지 우려먹을 때까지 지구에서는 홈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장수 하늘사라는 평범한 곤충의 이름이 리오 시인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땅에서는 같을까? 뼈까지 우려먹을 지구에서는 홈이라는 단어가 없음이라는 해설에 동의하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찬사를 받을 새로운 언어로 탄생했어요. 세 번째 볼까요? 돼지 감자. 돼지 곱하기 감자. 돼지 감 곱하기 감 곱하기 자. 내가 바닥을 택한 이유는 하늘을 보고 싶어서지. 싹이 나고 입이 나면 주먹이 더 세짐. 여기 바닥을 요거는 돼지고 이쪽은 감자죠.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바닥을 택한 이유는 하늘을 보고 싶어지. 말려서 줄줄 막대에 줄줄 하나씩 없을 때 분내 나는 봄. 이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노벨 경제학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의 시스템 1이라는 시스템 1, 시스템 2가 있는데 시스템 1은 기존에 당연했던 판단의 시스템이고 근데 이 카네만이 상을 받은 이유는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기준에. 그래서 시스템 2가 필요하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경제학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게 행동경제학이고 그러니까 돼지 감자가 시스템 1의 산물이라면 인수분해한 뒤쪽에 등호의 뒷부분은 시스템 2인데 이거는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업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돼지는 하늘을 보지 않죠. 돼지는 하늘을 보면 명상에 잠긴 돼지를 본 적 있어요? 아마 만화 같은 과격한 상상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장면일 텐데 그 시스템 2의 리오 시인이 돼지라는 단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바닥을 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1에서 자연스럽게 돼지는 하늘을 보지 않는 돼지를 택했으니 당연히 바닥을 보고 싶어서겠죠. 근데 바닥만 보고 싶어서는 결론이 시스템 1에서 나오지만 시스템 2에서는 아니에요. 시스템 2에 다니엘 카네만이 미처 말하지 못한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폴이라고 불러요. 이 폴은 시스템 1이 시스템 2가 시스템 1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포함하고 초월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1이 기존의 근대 사회의 인식 체계라면 그 근대 사회의 시스템 1의 체계는 전근대의 인식 체계를 파괴하고 멸절해 갖고 근대의 특징은 전근대를 배척하는 데 있어요. 반발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탈근대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2의 정서는 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호신이 내가 바닥을 택한 이유는 하늘을 보고 싶어지 라는 돼지의 새로운 인수분해의 해석이 유의미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본성인 바닥 때문에 돼지를 선택했지만 역설적으로 하늘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라는 단어가 바닥을 포함해서 하늘로 초월하고 있는 시스템2의 세계관을 위해 행동 경제학보다 시적 상상력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데리다가 말하는 구명론. 무슨 소리냐면 옛날 이름, 구명, 옛날 이름 논리예요. 옛날 이름 이론이 왜냐면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걸 위한 시스템2의 언어 체계는 아직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이름을 합수리 그냥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장착될 때까지 무당벌레나 장수하늘소나 돼지 이런 옛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 인수분해 그런 공식들 의무가 시인에게 있는 거고 이게 새로운 시대의 시인의 의무인 거죠. 중요한 의무죠. 그러니까 근대의 돼지가 주력했던 바닥의 원리를 포함하면서 바닥을 안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탈근대의 돼지는 하늘로 초월하는 힘을 갖는 거죠. 그리하여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주먹이 더 세짐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돼지 감자의 돼지는 동물성이죠. 근데 싹이 나고 잎이 나는 식물성의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시스템 2로 만들어진 세상에서는 식물성의 상상력이 동물성의 상상력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수분해 공식의 의구심을 푸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직 새로운 세상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리호는 감자의 감과 자가 재인수분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려서 줄줄 막대에 줄줄 하나씩 없을 때마다 분내나는 봄. 이런 해설은 감이라는 단어가 덜다. 그런 한자의 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힘의 강화의 측면에서 감자의 인수분해가 진행되었다면 힘의 축소의 면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또 왜 인수분해를 하냐면 힘의 축소의 면에서도 인수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근대 문명의 힘이 강화 측면에 집중했다면 이 강화 측면 때문에 선과의 이분법적 대립에서 세계 전체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죠. 근데 팔근대라고 명명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명의 힘은 힘의 강화뿐만 아니라 힘의 축소라는 측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봄이 돼서 돼지 감자를 밭에 심으려면 줄줄 막대에 말려서 겨우내 두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분내가 나는 봄이 오면 줄줄 하나씩 없애면서 밭에 심어야 되죠. 근대 문명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던 돼지 감자의 멸절이 아니라 수많은 돼지 감자의 후손을 생산해내는 부활의 측면이 돼지 감자에 또 있기 때문이에요. 자의 자는 잘한다. 이 잘지도 몰라요. 아직 확실하지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언어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사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두 개 남았죠. 개구리, 개구 곱하기 리. 매일 아침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키우는 동물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은 개구죠, 개구. 그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떨어진 폐차장의 종소리와 종소리. 그가 살던 곳에 한참 달려 있다가 떨어진 폐차장의 종소리와 종소리. 개구리를 사회적 학적인 관점에서 상상해 보면 시끄럽고 자연스럽게 시끄러운 이미지가 떠오르죠. 개구, 입을 연다는 거죠. 시스템 2가 어떤 분야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언어가 됐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뉴스에 등장한 단골 손님은 뉴스에 누가 등장해요? 소위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개구, 입을 벌려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설명하는 일이겠죠. 리는 뭐예요? 마을, 그거 사는 곳이죠. 이런 정도의 비판적 사고는 사실은 시스템 1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시스템 2가 필요 없죠. 그런데 리오 시인은 거기다가 그가 살던 곳에 한참 달려있다가 떨어진 폐차장의 종소리와 종소리를 덧붙임으로써 시적 상상력의 힘을 과시해요. 아침 TV 방송 시간에 소위 전문가들의 헛소리를 들으면 그가 살던 곳에 한참 달려있던 종은 근대 계몽의 확산을 외치던 힘의 근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안다. 나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에게 개구리처럼 시끄럽게 속소리치게 하는 신념이 있어요. 물론 그 종소리가 그 종이 지금은 떨어져서 폐차장에 있는 게 현실이겠죠. 첫 키스 때 종소리가 안 들려 헤어졌다는 여느 여인의 고백처럼 아주 위력이 있었던 낭만적인 종소리이기도 했어요. 아직 그 종소리가 폐차장에 남아있고 그 종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겠죠. 아직 초월해버릴 수 없는 그런 초월해버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죠. 네, 마지막 연을 보겠어요.
몇 명의 아이가 머리를 맞대고 분풀이 대상을 찾는다. 뻘건 대낮 살인 도구를 찾는 까미처럼. 인수분해의 마지막 연에서 탈근대의 역사적 현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탈근대적인 시들 이런 시들이 현실과 연결이 잘 안 되니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시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런 약점이 극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까미의 이방인, 이 메르소 같은 아이들, 햇빛이 빛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이들이 넘쳐난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넘어가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 카네만의 행동 경제학이 제시되는 시스템 2를 대체할 이미 도래해 있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 체계를 상상력으로 구축해야 될 의무가 시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인수분해는 이런 대안, 그러니까 까미부터 시작해서 실존주의부터 시작해서 이건까지 쭉 카네만처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대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세상의 이유가 인수분해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